2024년 갑진년 을목일간 운세. 갑진년의 양대림목, 대들보, 기둥 등을 상징하는 갑목과 진, 양토인 습토, 옥토 등은 용을 상징하는 진토이다. 갑목은 초봄, 꽁꽁 언 땅을 뚫고 위로 솟아난 나무, 아름드리 나무, 어린아이, 새싹, 목재, 가구, 과일 등을 대표하는 갑목은 생명력이 강하고 적극적인 기운을 가지고 있다. 진토는 비옥한 대지를 의미한다. 따라서 갑진년은 큰 나무가 비옥한 대지에 뿌리를 내려 크게 성장하는 형상이라고 할 수 있다. 갑진년은 푸른 용 즉 청룡의 해라고도 한다. 청룡은 사신 중에서 가장 존엄하고 고귀한 존재이며 용들의 왕이라고 한다. 청룡은 동쪽을 상징하고 색깔은 청색이나 초록색을 의미한다. 새갑진년의 갑목은 시작의 기운이고 진토는 비옥한 습토 대지를 의미한다. 따라서 갑진년은 큰 나무가 비옥한 대지에 뿌리를 내려 크게 성장하는 형상이라고 할 수 있다. 2. 을목일간의 특성. 물상적 관점에서 을목은 화단의 꽃, 덩쿨식물, 종이, 재지 등을 의미한다. 을목은 음의 목이므로 유연하고 부드러운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을목은 옆으로 뻗어나가는 확장의 힘을 가지고 있으며 실질적이고 현실적인 것을 고려한다. 십신적 관점에서 을목은 정제의 특성을 보인다. 정제는 부와 재물을 상징하며 규칙과 질서를 중시한다. 정제는 자신의 재능과 능력을 발휘하려 하며 도전과 성취를 추구한다. 또한 자신감과 자존감이 높으며 정직하고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다. 3. 을목일간이 상관 진토를 만나면 을목일간 나이 정제 진토가 운에서 들어오면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다. 정제 진토는 일간이 극하며 음양이 다른 금을 의미한다. 정제는 부와 재물을 상징하며 규칙과 질서를 중시한다. 정제는 자신의 재능과 능력을 발휘하려 하며 도전과 성취를 추구한다. 또한 자신감과 자존감이 높으며 정직하고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다. 을목일간은 음의 목이므로 유연하고 부드러운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을목은 옆으로 뻗어나가는 확장의 힘을 가지고 있으며 실질적이고 현실적인 것을 고려한다. 운에서 정제 진토가 들어오면 을목일간에게는 생기와 활력을 주는 운이다. 을목일간은 정제 진토의 영향으로 부와 재물에 관심이 많아지고 규칙과 질서를 따르려 한다. 을목일간은 정제 진토의 도움으로 자신의 재능과 능력을 발휘하고 도전과 성취를 이루려 한다. 을목일간은 정제 진토의 지지로 자신감과 자존감이 강해지고 정직하고 신뢰할 수 있는 사람으로 인정받는다. 4. 운에서 정제 진토가 들어오면 을목일간은 그것을 적절하게 활용하고 조절해야 한다. 은혜를 인정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부와 재물을 나누고 공유하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 규칙과 질서를 존중하되 융통성과 창의성도 잃지 않아야 한다. 또한 도전과 성취를 위해 노력하되 과정과 결과에 만족하고 즐기는 태도를 갖춰야 한다. 자신감과 자존감을 유지하되 겸손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정직하고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 되되 타인의 의견과 감정도 존중하고 이해해야 한다. 을목일간 낳은 음의 목이므로 유연하고 부드러운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을목은 옆으로 뻗어나가는 확장의 힘을 가지고 있으며 실질적이고 현실적인 것을 고려한다. 겁재 갑목은 사주의 주인인 을목과 오행이 같지만 음양이 다른 것을 말한다. 겁재는 재물을 위협하거나 빼앗는 것을 의미하며 폐재, 군겁쟁제라고도 부른다. 겁재는 비견과 표리의 관계이자 명암의 관계이다. 비견이 표라면 겁재는 리이고 비견이 명이라면 겁재는 암이다. 운에서 겁재 갑목을 만나면 을목일간에게는 생기와 활력을 주는 운이다. 갑목은 강하게 솟아오르는 목이므로 을목에게 성장과 발전의 기회를 제공한다. 을목은 갑목의 영향으로 자신감과 용기를 갖고 도전과 성취를 이루려 한다. 등락해갑은 을목일간의 태양인 병화와 그것을 돕는 정화가 모두 들어있는 것이며 을목일간에게 꽃을 피우게 하는 운이다. 따라서 을목일간은 겁재 갑목을 운에서 만나서 사주 구성에서 병, 정화가 있으면 등락해갑으로 을목의 성장은 막힘이 없어서
음의 목인 을목이 강한 목인 간목과 함께 성장하고 발전하며 태양인 병화와 식화의 도움으로 꽃을 피우고 영광과 명예를 누리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이다. 5. 갑진년의 을목일간은 12운성은 관대는 한자로 갓관과 허리띠대를 뜻한다. 관대는 청년기 10대 중반에서 20대 초반 약 1420세 정도를 의미하며 미래에 대한 장밋빛 꿈을 키우며 몸과 마음을 다져가는 시기이다. 쾌활하고 진취적인 청년의 기상이 있으며 발전, 번영, 승진, 명예, 공명심, 개척정신, 성취욕 등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관대는 미숙함에서 오는 좌절이 있을 수 있으며 허세, 건방짐, 독선, 독단성에서 오는 불통의 문제가 있을 수 있다. 타인과의 관계에 투박함이 있어 트러블이 잦고 부부관계가 원만하지 않을 수 있다. 따라서 관대를 적절하게 활용하고 조절해야 한다. 갑진년의 을목일간은 정제가 관대이니 인덕이 좋은 귀인의 도움을 받는 좋은 해가 된다. 예컨대 인덕이 좋은 귀인운이 좋은 해에는 다음과 같은 4가지 장점이 있다. 직장이나 사업에서 성공하거나 승진할 수 있으며 관직이나 명예를 얻을 수 있는 시기이다.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가 원만하고 친구나 동료, 형제 등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애정운이 좋아져 좋은 배우자나 이성을 만날 수 있다. 재물운이 좋아져 가정의 재물 상태가 풍족해지고 자신의 사주에 맞는 재물을 얻을 수 있는 해가 된다. 건강운이 좋아져 질병이나 부상에 걸리지 않고 활력있고 건강하게 살 수 있다. 을미일주 지지에 편제 미토를 깔고 있는데 세운에서 정제 진토양토 습토가 오면서 사주 구성이 토, 재성이 왕해지면 조심해야 한다. 왜냐하면 을목설기를 심하게 시키면서 목기운이 약해지면 육친간 부모, 형제, 부부 등 불리한 일이 생기는 시기이다. 특히 신약한 을미일주는 사주 구성을 잘 살펴봐야 한다. 즉, 토, 재성 기운이 견실투출, 통근 등한지 여부를 잘 살필 것을 추천한다. 왜냐하면 갑진년의 진토를 만나면서 사주 구성의 토기운이 왕, 대세운 포함 3개 이상 하면 일간 을목기운을 빼서 몸에 기력이 없고 매사 어려움이 잦고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일 수 있다. 또한 을미일주는 비거분이 불리하여 사주의 균형과 조화가 깨지고 자신의 장점을 잃고 단점을 부각시키고 용신과 상극하고 성공과 실패를 좌우하는 운이 된다. 반한살이 발현하여 이 신살은 말등에 안장을 씌우고 혁신을 이끌어가는 지도자의 역할을 하는 복록이 풍부한 길성이다. 이 신살은 임기응변에 능하고 교묘한 수완을 갖추고 있으니 잘 이용해야 한다. 또한 가정의 안녕과 번영을 가져오는 비결이기도 하다. 이 신살은 의식주가 강하고 명예와 재물을 중시하는 성향이 있으니 그에 맞는 삶을 살아야 한다. 사업과 직장에서도 성공과 승진의 기회가 많아진다. 이 신살은 좋은 기회를 잡는 능력이 있으니 그를 잘 활용하여 좋은 결과를 얻을 것을 추천한다. 12운성은 관대이다. 갑진년에는 명예와 재물을 얻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많이 생긴다. 그러나 이 기회를 잡기 위해서는 자신의 능력과 수완을 발휘해야 한다. 직장운 갑진년에는 토기운이 강해지면서 목기운이 약해지고 비거분이 불리하다. 이는 직장에서 어려움과 고난을 겪을 수 있음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당신은 육친 간의 관계에 주의하고 토기운을 조절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예를 들어 토기운을 줄이는 색상이나 물건을 사용하거나 토기운을 활용하는 일을 하거나 토기운과 조화되는 기운을 증진시키는 것이 좋다. 반면에 반한살이 있는 당신은 혁신적인 아이디어와 리더십으로 주변을 이끌어갈 수 있다. 이는 말등에 안장을 씌워서 앞장서는 역할을 하는 복록과 같다. 이 복록은 재물과 명예를 가져다주는 비결이기도 한다. 그러므로 이 복록을 잘 활용하면 성공과 승진의 기회가 많아진다. 재물운 갑진년에는 비거분이 불리하다. 이는 재물운이 좋지 않음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돈을 낭비하지 않고 절약하고 투자나 사업에 대한 결정은 신중하게 하고 사기나 손실에 주의하고 법률적인 문제에 대비해야 한다. 반면에 반한살이 있는 당신은 임기응변에 능하고 교묘한 수완을 갖추고 있다. 이는
좋은 기회를 잡는 운과 능력이 있음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이 신살은 잘 이용하면 재물운을 개선할 수 있다. 만약 사주원국에서 비겁이 용신이면 발복하는 한 해가 된다. 연애운 갑진년에는 자기 중심적이고 이기적인 태도를 고치고 상대방의 마음을 배려하고 소통과 양보를 하고 싸움과 갈등을 피해야 한다. 반면에 반한살이 가정의 안녕과 번영을 가져오는 비결이다. 이는 당신이 의식주가 강하고 명예와 재물을 중시하는 성향이 있음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이 신살은 잘 활용하면 연애와 결혼에서 행복하고 부유하게 될 수 있다. 2024년 갑진년 운세. 갑진년 신금일간 운세 갑은 나무를 상징하는 갑목이고 진은 용을 상징하는 진토이다. 갑목은 시작의 기운이고 진토는 비옥한 대지를 의미한. 따라서 갑진년은 큰 나무가 비옥한 대지에 뿌리를 내려 크게 성장하는 형상이라고 할 수 있다. 갑진년은 푸른 용의 해라고도 하며 청룡의 해라고도 한다. 청룡은 사신 중에서 가장 존엄하고 고귀한 존재이며 용들의 왕이라고 한다. 청룡은 동쪽을 상징하고 색깔은 청색이나 초록색을 의미한다. 갑진년의 갑목은 시작의 기운이고 진토는 비옥한 대지를 의미한다. 따라서 갑진년은 큰 나무가 비옥한 대지에 뿌리를 내려 크게 성장하는 형상이라고 할 수 있다. 12운성은 묘지에 놓여서 이것은 땅속에 있는 묘를 의미한다. 만약 사람의 사주 구성에서 묘지가 정인이라는 십성과 같은 위치에 있다면 그 사람은 평온하고 안정적인 삶을 살 수 있다. 그러나 그 사람은 종교나 철학과 같은 정신적인 영역에 관심이 많아지고 현실과 멀어질 수도 있다. 또한 부모와의 관계에서 문제가 발생하거나 슬픔과 고통을 겪는 시기가 올 수도 있다. 2. 신금일간의 특성. 천간의 8번째 신금은 살성을 의미하며 수렴하는 것으로 생각한다. 물상은 서리로 본다. 또한 모진 기운으로 독하고 완전하게 성숙하고 익어서 자신의 방어력을 지닌 것이다. 특히 신금은 만물이 번식할 수 있는 세포 또는 입자라고 볼 수 있다. 신금은 만물이 이미 완전히 성숙하여 극재를 받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신은 통, 아픔, 고통, 열매를 거둠을 뜻한다. 신금은 연약하다. 따뜻하고 윤택하면 청하고 토토의 무토가 중첩되는 것을 무서워하고 수가 많은 것을 좋아한다. 능히 사직을 붙잡아주고 능히 생명을 구한다. 열이 많으면 토를 좋아하고 추우면 정을 기뻐하며 반긴다. 신금은 완성된 금으로 먼저 기운이 있어서 수화기재, 사준의 수와 화의 오행이 균형이 잡혀 있어서 길한 상태를 조성하고 있는 걸로 밤과 낮이 균형이 잘 잡혀 있으면 일단 좋은 기반은 갖춘 사주구조가 된다. 즉 신금은 임수로 잘 닦아주고 병화의 빛으로 반짝거리게 빛을 생성하여 신금의 가치, 쓰임새를 좋게 하여야 한다. 개수는 적은 수량과 지속성이 불규칙하여 신금이 개수를 만나면 신금의 얼룩이 지게 할 수 있고 녹을 슬게 하는 작용이 강하기 때문에 임수가 더 유리하다. 물론 개수가 지지에 수가 놓여 있으면 어느 정도 좋게 작용할 수 있다. 만약 신금일간이 운에서 목을 보면 신금은 예리한 작은 칼이 되므로 대립목인 갑갑목보다는 을목이 작은 칼 손잡이로 쓰이므로 작은 칼에 맞는 칼 손잡이의 형상으로 신금 칼의 손잡이가 잘 맞아서 손도 베이지 않고 잘 사용할 수 있는 형국이 되면서 본인의 능력을 잘 발휘하면서 유리하다. 만약 신금일간이 운에서 갑목이 만나면 작은 칼의 큰 손잡이의 형상으로 균형과 조화가 깨지면서 정제 갑목이 불리해진다. 신금일간이 운세서 진토를 보면 일반적으로 토담해금이 되면서 스토스판토로 완성된 신금에게 먼지를 묻히고 그 영향이 속수무책의 형상이니 본인의 능력과 재능을 발휘하기 어려운 불리한 일들이 생긴다. 또한 아무런 조건 없이 일간나를 생해주는 때론 어떠한 희생도 감수하는 존친인 어머니의 사랑도 지나치면 문제가 되는 형국이니 사주도 인성이 매우 강하면 꺼린다. 4. 신금일간이 진토 겁재를 만나면 겁재란 나와 오행이 같고 음양이 다른 천간이나 지지를 말하며 재물을 위협하고 빼앗는 힘을 의미한다. 신금은 완성된 의로서
임수와 병화의 빛을 필요로 한다. 따라서 수와 화가 좋은 오행이다. 특히 수는 신금의 살풀이를 하고 화는 신금의 빛을 내준다. 진토는 토의 기운이 강하고 겁재의 힘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신금과 잘 맞지 않다. 특히 진토는 신금을 묻혀버리고 본인의 능력과 재능을 발휘하기 어렵게 만든다. 신금은 십간 중 가장 까다롭고 냉정한 일간이며 음금으로 보석, 주옥, 자갈, 낫 등을 상징한다. 계절의 기로는 구름, 서리로 표현한다. 신금일간이 겁재 진토를 만나면 재물운이 좋지 않다. 재물을 쉽게 얻기도 하지만 쉽게 잃기도 한다. 재산 손실이나 불화의 요소를 경계해야 한다. 또한 투쟁심과 승부욕이 강해진다. 경쟁자와 치열하게 다투거나 자신의 목표를 위해 과감하게 도전한다. 이는 성공할 수도 있지만 실패할 수도 있다. 따라서 극단성과 변덕스러움이 커진다. 기존의 질서나 패턴에 순응하지 않고 자신의 본능에 따라 행동한다. 이는 창조적인 아이디어나 에너지를 발산할 수 있지만 배신이나 갈등을 일으킬 수도 있다. 신금일간이 겁재 진토를 만나면 야생성과 전복성이 강해진다. 길들여지지 않는 힘을 가지고 있으며 세상을 뒤엎을 수 있는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 이는 혁신적인 성취를 이룰 수 있지만 자신이나 타인에게 해를 끼칠 수 있다. 따라서 신금일간이 겁재 진토를 만나면 그 운세는 불안정하고 극단적이다. 장점과 단점이 크게 나뉘며 성공과 실패가 양극단으로 치닫게 된다. 이런 운세를 가진 사람은 자신의 힘을 잘 조절하고 균형과 조화를 찾는 것이 중요하다. 신미일주 갑진년의 일지 미토를 강한 공격, 즉 극하는 정관 간목을 각별히 조심해야 한다. 왜냐하면 일간이 금일 때 정관 간목은 일지 미토를 극하면서 일간의 힘을 약화시키고 위기와 위험을 초래한다. 정관은 규칙과 질서, 법과 직업, 명예와 권력을 의미한다.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사회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불안정하게 살아가는 운세를 가진다. 만약 사주원국의 토가 왕대, 세운 포함 3개 이상 하면 갑진년의 매사일이 잘 안 풀리고 답답한 형국이 되면서 직장, 조직 또는 배우자 미혼자 이성 포함해서 갈등과 어려움을 겪는다. 주변이 고독하고 외로움이 강해지면서 정신적인 내면 세계 종교, 철학에 빠지기 쉬운 시기이다. 한편 반한살은 사주명리에서 혁신적이고 도전적인 성향을 가진 신살이다. 말의 등에 타서 새로운 길을 개척하려는 모습을 상징한다. 이 신살은 지혜롭고 기민하며 다양한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이 신살은 재물과 풍요를 가져다주는 길성이므로 잘 활용하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 반한살은 말에 안장을 씌우고 새로운 변화를 추구하는 상태를 나타내는 신살이다. 이 신살은 임기응변에 능하고 교묘하며 남다른 지혜를 가지고 있다. 이 신살은 복록이 많아서 재물과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는 길성이다. 따라서 이러한 기운을 잘 활용하면 나름 괜찮은 해가 될 수 있다. 갑진년의 12운성은 묘지에 놓여서 정인 진토가 묘에 놓이면 안정적인 의식주가 생기고 윤택한 생활을 할 수 있지만 종교, 철학 등 정신적인 내면 세계에 빠지기 쉽고 부모로 인한 탈이 생기거나 또는 이별수가 생기는 시기로 볼 수 있다. 갑진년 신미일주의 총운세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직장운 갑진년에는 정관 간목이 일지 미토를 극함으로 사회적으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직장에서는 규칙과 질서, 법과 직업, 명예와 권력과 관련된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사주원국의 토가 왕하면 조직 내에서 갈등과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자신의 입장을 잘 유지하고 협조적이고 융통성 있는 태도를 보여야 한다. 한편 반한살은 혁신적이고 도전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으므로 새로운 변화를 추구하고 다양한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이러한 기운을 잘 활용하면 직장에서도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다. 재물운 갑진년에는 12운성은 묘지에 놓여서 저축과 절약의 기운이 강하다. 창고에 보관하고 비축하는 것을 좋아한다.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재물을 모으고 관리하는 능력이 뛰어나다. 하지만
열등감과 질투심이 있을 수 있으므로 남의 잘 되는 것을 못 보고 자신의 것을 챙기려 하지 않아야 한다. 반한살은 재물과 풍요를 가져다주는 길성이므로 잘 활용하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 이 신살은 복록이 많아서 재물과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기운을 잘 활용하면 재물운도 좋아질 수 있다. 연애운 갑진년에는 묘지에 놓여서 속을 알 수 없는 감정의 창고이다. 겉으로는 평온하지만 내면은 온갖 감정들로 요동친다.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연애에서도 복잡하고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특히 사주원국의 토가 왕하면 배우자나 이성과의 갈등과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상대방의 마음을 잘 알아보고 솔직하고 성실한 태도를 보여야 한다. 한편 반한살은 지혜롭고 기민하며 남다른 지혜를 가지고 있다. 이 신살은 연애에서도 다양한 매력을 발산하고 상대방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기운을 잘 활용하면 연애운이 좋아진다.